네, 방금 소개받은 김중열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선 발표에 앞서 사이버대학 최초로 사이버대학 웨비나 프레지던트 서밋 행사를 원대협과 공동으로 주최하도록 협력해 주신 한국대학신문 홍준 대표님, 그리고 임직원, 그리고 기자 여러분들께 21개 사이버대학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지금 이제 자리 좀 전에 기조 발표를 해주셨던 이혜정 교육과 혁신연구소 소장님께도 또 감사를 드리며, 오늘 바쁘신 일정 중에서도 이 서밋 행사에 참여해서 토론자로 지금 나서주신 사이버대학 총장님들께도 감사를 표합니다. 특히 이 훌륭한 시설을 이용하여 웨비나 행사를 직접 생중계 하도록 협력해 주신 옆에 앉아 계신 우리 고려사이버대학교 김진선 총장님을 비롯한 대학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제가 원격대 협의회 회장 맡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언택트, 그다음에 에듀테크 또는 에드테크 이런 게 이제 아주 일상화 또는 상용화됐죠. 그 용어가요. 이 용어를 이제 모르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원격 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돼서 온라인 교육 그리고 오프라인 교육의 경계가 이제 없어질 그런 어떤 시대가 열리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사이버 대학의 입장에서는 이제 우려가 있을 수 있죠. 아까 이혜정 소장이 말씀하셨듯이 보호막이냐 차별이냐 이런 말씀이 있었었는데, 그렇지만 우리 21개 사이버 대학들은 이런 교육의 패러다임 전환을 길게는 한 20년 전부터 이미 예견해 왔고, 그동안 묵묵히 준비 과정 그리고 여러 경험을 거쳤다고 생각합니다. 원격 교육 시대를 주도해 왔고 또 앞으로도 주도해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사이버 대학들이 더 높고 더 큰 미래 교육을 위해서 도발적인 말씀일 수 있지만 오프라인 대학들이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새로운 미지의 길을 다시 걸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앞으로 많은 격려 또는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제가 맡은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맡은 토픽은 원격 교육의 선도적 역할과 콘텐츠 경쟁력 강화 방안입니다. 제목은 굉장히 거창한데 이 사실 내용은 저희 사이버 대학들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묵묵히 해오고 있는 그런 어떤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사이버 대학 현황을 중심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통계 자료를 우선 인용해서 사이버 대학의 현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버 대학은 이제 교육부 기준으로는 원격 대학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립 원격 대학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방송통신대학입니다. 그리고 사립 원격 대학은 아직 많은 분이 아시지만 또 그보다는 좀 적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21개 사이버 대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방통대를 포함한 22개 대학이 이제 원격 대학. 그래서 이 원격 대학이 주요 수단으로 삼고 있는 것이 바로 원격 교육입니다.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는데, 이 원격 대학 신입생 정원은 현재 거의 9만 명 가깝니다. 이제 보시다시피 88,510명이 되겠고요. 재학생은 약 23만 명, 그다음에 누적 졸업생은 100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교육의 한 축을 이미 크게 담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사실 사이버 대학은 이제 그 방송통신대학은 역사가 굉장히 오래입니다. 72년도에 시작됐지만 사이버 대학은 2001년도에 시작돼서 내년이면 이제 성년을 맞이하려고 있습니다. 처음엔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현재는 이제 꾸준히 성장을 해오고 있고, 사이버 대학이 꾸준히 성장하고 또 교육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은
이 교육에 종사하는 분들이면 이제 모두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래 이 사이버 대학은 기본적으로 평생교육 또는 재교육 뭐 이런 걸 담당하도록 원래 설계돼서 이제 등장하게 됐는데요. 고단 페이지에 이제 보시다시피 2019년도 연령별 사이버 대학 신입생 현황을 보면 사이버 대학이 설립 목적에 맞게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우선 알 수 있으실 겁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볼 때는 20대 학생이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40대 또는 30대, 경우에 따라서는 60대 이상까지 전 고른 연령의 학생들이 사이버대에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0대가 지금 24.8%, 또 여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직장인이 전체 학생의 한 70%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평생교육, 재교육, 뭐 계속교육 이런 거는 이제 사이버대학에 묵시돼 있죠. 자, 원격대학 콘텐츠 보유 현황을 본다면 이렇게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사이버대학은 11,000개. 사실은 이제 나중에 말씀드릴 가 있을지 모르지만 저희는 5년에 한 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콘텐츠를 제작하면 3년을 쓰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이면 다 폐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까지를 이제 모두 총망라한다면 어마어마한 콘텐츠를 저희가 제작하고 있는 셈이고, 따라서 20년간 이런 과정이 이제 이루어졌다 그러면은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노하우가 어느 정도가 되냐, 우리가 축적하고 있는 노하우가 어느 정도가 되냐는 기본적으로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사이버 대학이 어떤 원격 교육의 선도자 역할을 수행했다. 자, 기본적으로 그러면 원격 교육 또는 온라인 교육의 장점은 뭐냐? 뭐 맨날 얘기하지만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펼칠 수 있다는 것이 뭐 대표적인 이유가 되겠죠. 그래서 수요자 중심의 콘텐츠 개발로 원격 교육의 선도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 사이버 대학이다. 즉 원격 교육의 선도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수요자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져야만 되고, 그다음에 사이버 대학은 콘텐츠로 비대면 교육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이제 수요에 맞는 콘텐츠 개발을 하고 있다. 뭐 이제 이런 얘기죠. 그래서 미래형 고등원격 교육기관으로 급성장하고 있다. 성인, 직장인, 장애인들을 위한 맞춤형 교육 고등교육기관이다. 뭐 다 똑같은 맥락이죠. 다음 학습자 중심의 우수한 교육 콘텐츠를 제작하고 온라인 교육과정 운영의 노하우를 우리는 상당히 축적하고 있다. 또 미래의 대학으로서 온라인 평생 학습 기반 체계화 실현. 사실은 우연한 기회였을지 모르지만 사이버 대학이 20년 전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탄생해서 세계적으로 유례 없이 급격한 성장을 이뤘다는 것을 이제 모든 분들이 인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우리가 얘기하는 미네르바 대학, 바로 미래형 사이버 대학이죠. 그러니까 사이버 대학에 대해서는 오히려 잘 모르시는데 역설적으로 미래 대학, 사이버 대학이 어떤 전형적인 형태인 미네르바 대학에서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데, 이제 다 얼마나 멀지 않은 시기에 다 그게 이제 연결이 될 수 있으라고 이제 보겠습니다. 그래서 원격 교육의 선도자 역할을 우리는 해왔고 앞으로도 해갈 것이다. 그건 우리 기존 방향이다. 근데 이제 우리의 뜻과 상관없이 여러 가지 외부의 어떤 요인이 있겠죠. 사실은 이제 최근 들어 예측하지 못한 코로나 사태로 일반 대학이 원하든 원치 않든 원격 교육을 이제 도입하는 그런 어떤 상황이 왔는데, 좀 아쉬운 거는 뭐 부분적으로는 많이 저희의 노하우를 갖다가 활용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축적한 그런 교육 노하우를 충분히 활용할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조금 그런 협업이 어려워진 점이 있다는 게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아무튼 묵묵히 우리가 선도자 역할을 해왔다는 사실이 이제 알려진다면 곧 협업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이제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이버 대학 우수한 콘텐츠 개발 방법. 사실 아까 이혜정 소장님은 굉장히 이상적인 말씀을 해주신 거죠. 앞으로 분명히 그런 방향으로 이제 교육이 이루어지고 콘텐츠 개발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될 거라고 뭐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만, 저는 이 자리에서 저희 사이버 대학이 실제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는 그런 방안을 소개드림으로써 이제 이런 방법이 뭐 길게 또는 짧게는 이제 지금 콘텐츠 제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반 대학에서 좀 활용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뭐 사이버 대학은 어떻게 보면 그 법상 학사 운영이 100% 온라인으로 진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온라인 교육이 발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은 대면 비대면 교육의 한계 때문에 20%의 오프라인 룰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20% 범위 내에서 면대면 교육을 보완시켜도 좋다. 이게 이제 그동안 저희가 진행해왔던 그런 교육 방법인데요. 이제 앞으로는 이 규제도 없어지겠죠. 지금 일반 대학이 20% 온라인을 이제 푸는 상황이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교육 전반을 검토해서 규제 개혁이 이루어진다면 이 부분도 지금 제가 넘기질 못했네요. 그래서 사이버 대학의 모든 학사 운영은 100%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다. 자, 그 밑에 부분은 뭐 이런 방법을 통해서 그러니까 LMS를 구축하고 있다. 이게 이제 지금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저희는 사실 세계적인 수준의 LMS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차세대 LMS를 구축하려 노력하고 있고 여기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 들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국내 또 업체도 있지만 뭐 캔버스니 뭐 이런 외국 업체들 그 시스템을 활용해서 하고 있는데요. 뭐 여기 엄청난 비용이 뭐 수십억, 수백억의 그 자금이 들어가는 그런 투자를 저희는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각 학교마다 약간 차이는 있지만 거의 방송국 수준의 스튜디오를 저희는 완비하고 있습니다. 뭐 경우에 따라서는 무인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계신 학교도 있고요. 학교마다 특성상 뭐 방송국 관계자들도 사이버 대학 스튜디오를 와서 이제 견학하시면 참관하시면 굉장히 놀라십니다. 바로 이런 것이 저희가 우수한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존 투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수단이 있지만 CDN이라고 컨텐츠 딜리버리 네트워크. 이제 요즘 이제 접촉자가 밀리면은 이제 자꾸 다운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접촉자가 밀리면 이게 느려지는데 이제 이런 방법을 해결하기 위해서 부분 이렇게 데이터를 몰아넣는 그런 어떤 설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CDN이라고 그러죠. 컨텐츠 딜리버리 네트워크. 그래서 부분적으로 자, 그다음에 우수한 콘텐츠 제작관 장단계 제가 너무 설명이 장황한 것 같은데 간략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6단계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학기 개설 6개월 전이라고 그러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1년 전서부터 이제 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요구 분석, 교환 개발, 프로토타입 개발해서 리뷰를 하고 또 문제가 있으면 시정해서 그다음에 본격적인 설계 개발,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촬영이 이루어집니다. 대개 15주로 한 학기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13개의 어떤 콘텐츠를 촬영하는 것이 일반적이 되겠습니다. 자, 하나하나를 본다면 사이버 대학의 우수한 콘텐츠 개발 방법, 우수한 콘텐츠 제작과적 단계, 내용 전문가와 콘텐츠 제작 설계 전문가, 교수 설계자 및 영상 제작자, 많으면 한 6명까지 콘텐츠 하나를 개발하기 위해서 투입됩니다. 그래서 긴밀한 협업으로 콘텐츠의 완성도 극대화. 우수한 콘텐츠 제작은 최고의 강의 영상 제작과 함께 교수자의 학습자 지원 및 관리 활동과 학습자의 학습 활동 설계도 포함된다. 그러니까 단순히 서버에다가 콘텐츠를 올려놓는 거로 수업이 끝난다 이런 얘기가 아니죠. 올려놓고 지금 일방향의 그런 어떤 교육 방법이 아니라 양방향, 학습자와 교수자, 또 경우에 따라서는 학습자 간에 소통이 이루어지도록 만드는 것이 저희 어떤 교육 방법입니다. 학교마다 약간 차이가 있지만 저희 이제 사이버 대학 그 콘텐츠를 직접 한번 경험해 오신 분은 콘텐츠 수업이 질이 나쁘다. 뭐 사이버 대학의 여러 가지 교육의 질, 뭐 이런 얘기는 전혀 하지 못하실 걸로 저는 뭐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양질의 콘텐츠 관리 운영, 학사 관리 지침.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으로 3년 콘텐츠 수명을 원칙으로 하고 또 자체 심의위원회를 운영해서 또 학생들 평가 하위 뭐 30% 미만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퇴출시킨다. 이제 이래서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수요자 중심의 콘텐츠 제공을 위해서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지고 있다. 자, 그래서 콘텐츠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제작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바쁜 내용이죠. 교수들이 스스로 콘텐츠를 개발하고 개발 과정에서 고민할 뿐만 아니라 또 실제 학기가 시작되면은
운영자로서 그 운영에 대해서도 이제 고민합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얼마만큼 내 수업을 따라올 것이냐. 아까 이제 뭐 재등록률, 지금 중도 탈락률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게 뭐 대면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탈락률이 높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약점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면을 어떻게 보완할까 하고 많은 분들이 굉장히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자, 새삼스럽게 사이버대학의 학사 운영의 특징과 강점을 말씀드린다면 이제 이런 컨텐츠 제작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뭐 지금은 이건 다 알고 계신 내용일 겁니다. 한번 다시 한번 지구촌 어디서나 시간 공간 초월하여 수강 및 강의 운영이 가능하다. 휴대폰만 있으면 되고 태블릿만 있으면 되고 PC만 있으면 어디서든지 공부할 수 있다. 또 등록금도 일반 대학의 3분의 1 수준이다. 그다음에 수능과 상관없이 학사 또는 석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그다음에 온라인으로 뭐 좀 속된 말로 학교 오기 싫은 사람도 얼마든지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교육기관이다. 평생 교육을 선도하는 대학이다. 자, 뭐 이런 어떤 그 특징과 강점을 갖고 아까 원격 교육을 선도하고 또 그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컨텐츠 개발에 매진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기법이 있습니다. 요즘 VR, AR 뭐 등등 컴퓨터 그래픽스, 게이미피케이션 뭐 또 스템 뭐 저는 사실 그쪽 전문가가 아니라 열거하기는 참 어렵지만 학생들의 어떤 관심을 유발시키기 위해서 많은 그런 어떤 보조 수단이 우리 컨텐츠 개발에 투입되고 있다는 사실만을 좀 말씀드리고 싶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나름 뭐 묵묵히 잘하고 있는데 그러면 뭐 여기는 머물 수 있냐? 그렇진 않겠죠. 그래서 저희도 사이버대학 교육 혁신 방안에 대해서 늘 이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 환경의 변화와 학습자의 변화에 기민하게 대처하는 교육, 이게 바로 원격 교육이 아니냐, 이제 이런 모토로 학습자가 어떻게 변화됐냐, 또 주변 환경이 어떻게 변화됐냐, 이제 이걸 생각해야 되는 거죠. 너무나 다 아시겠지만 학습자는 분명히 변했습니다. 온라인 학습 경험의 축적, 많은 사람들이 뭐 컴퓨터를 모르는 사람은 없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다음에 멀티태스킹이 가능하다. 옛날에는 뭐 머리 하나로 한 가지 일만 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뭐 여러 가지를 하죠. 옛날에는 그냥 자동차 타고 다니면서 음악 듣는 정도였는데 이제 그런 시대는 지나갔다 이런 얘기죠. 또 다양한 연령층이 학습자로 등장하게 됐다. 인생 삼모작, 그래서 평생 교육, 재교육이 필요하게 됐다. 이제 이런 얘기죠. 자, 이런 학습자의 변화와 학습자가 변화함과 또 동시에 나타난 현상이 바로 첨단 공학 기술의 눈부실 발전이라는 거죠. 뭐 우리 인류 문명을 기술의 발전이 주도해야 되는 건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최근에는 에듀테크의 진화가 원격 교육을 더욱 복잡하고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뭐 학습자는 그렇게 크게 어려울 일이 없습니다. 사실은 공급자, 교육의 어떤 공급자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이제 늘어났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앉아 듣는 온라인 학습에서 학습자 스스로 참여하고 만들어가는 온라인 학습으로 이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제 이런 어떤 변화에 맞춰서 우리 갈 길을 이제 묵묵히 갈 것이고 또 가고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요즘 많이 나오는 얘기죠. 뭐 혁신, 진정한 혁신이 이루어지냐는 이제 별 문제일 수 있지만 교육에 있어서도 세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교육 과정의 혁신, 방법의 혁신, 환경의 혁신. 뭐 세세한 내용은 이제 이렇게 나와 있죠. 과정의 혁신이라는 것은 뭐 AI, 뭐 인공지능이죠. 그다음에 증강현실, 가상현실, 뭐 아까 얘기한 게이미피케이션 이런 접목한 교육 과정을 개발하겠다.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학습 방법을 이제 새로 개발해서 개선시키겠다. 그다음에 환경의 혁신, 뭐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쭉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결국 우리 사이버 대학은 앞으로 이제 교육의 패러다임이 지금 이제 사실은 우리나라 교육은 지금 학령 인구 감소 때문에 여태까지는 대학의 구조 조정에 초점이 맞춰왔었죠. 그리고 학령 인구 감소 때문에 이제 재정적인 지원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고민이 많았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본의 아니게 타이에 의해서 코로나19 사태가 되면서 이제 이런 게 어떤 측면에서는 뭐예요? 뭐 요새 속된 표현으로 일타이매라 그러나요? 뭐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저희는 사이버 대학의 어떤
발전을 위한 핵심적 가치 창조 뭐 거기에 역할을 다하겠다. 뭐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게 지금 굉장히 현안 문제가 되겠죠. 일반 대학의 원격 수업 확대에 따른 사이버 대학의 이제 역할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고민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과거의 대학에서 미래의 대학으로 변화하고 있는데 우리는 뭐 건전한 경쟁은 필요하지만 결국은 상생의 융합 교육 또는 교육 협력을 통해서 서로의 어떤 발전을 모색해 보겠다 이런 얘기죠. 뭐 온라인 교육과 오프라인 교육이 다양한 방식으로 혼합됐다. 아까 이혜정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경계가 이제 무의미한 시대가 왔던 얘기죠. 브랜디드 러닝, 뭐 플립 러닝, 마이크로 러닝, 뭐 여러 가지 수법이 이제 동원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에듀테크를 활용한 최첨단 온라인 교육 환경을 활용해 전통적인 교육 과정을 뛰어넘는 교과 영역의 통합, 현업과 학업의 혼합, 뭐 다양한 말이 있죠. 선취업, 후진학 이런 게 다 사이버 대학에 맞는 얘기가 됐는데요. 현업과 학업의 혼합, 그래서 다양한 맞춤형 교육 과정을 우리는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개선 등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미래 고등교육의 유일한 생존 대학으로서 교육 혁신의 모델을 우리가 창조할 것이며 뭐 등등 다 좋은 말이죠. 사실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죠. 갈 길도 멀고 현안 문제부터 차근차근 해결하면서 우리가 나갈 길을 이제 잘 찾아보겠다는 것이 이제 저의 생각이고 또 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총장님들의 생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뭐 구체적으로는 뭐 온라인 교육 인증 센터 설립 같은 거를 이미 우리 주무부인 교육부에 지금 이렇게 건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사실은 이제 이런 어떤 원격 교육 또는 사이버 대학이 소기의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뒷받침이 있어야 되겠죠. 사실 지난 20년은 이제 각 사립 사이버 대학이 스스로 자율적으로 큰 지원 없이 교육부가 좀 들으면 섭섭해하실지 모르지만 그렇게 커왔는데요. 앞으로 그 원격 교육의 역할이 더 커지기 때문에 이런 어떤 재정적인 지원, 행정적인 지원 뭐 등등이 이제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보면 그 기본이라 할 수 있는 그 재정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원격 대학 교육 협의회법이라는 것이 이제 통과가 되어야 되겠다. 어떻게 보면 제가 회장인데 이제 그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요. 저희가 원격 교육의 선도적 역할을 앞으로도 해갈 것이고 콘텐츠 경쟁력 강화 방안은 뭐 우리만큼 경쟁력을 갖춘 그런 기관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가겠다. 네. 이 정도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